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8월 8일 입추입니다. 입추. 이제 뭐 절기상으로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입추 다음에 말복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복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마 바람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도 찬바람이 불면 좀 더 강해질까요? 성숙해지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확답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2차 전지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하고 막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2차 전지는 실체가 있어요. 이제 2차 전지 뭐 이미 전기차가 나와 있고 그리고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쓰임새도 많아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연구실에서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용화를 한다든지 우리 일상 쓰임에 그 들어오기까지는 아주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 저기 그 LK99인가요? 그거 저기 그 보고 일단 초전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초전도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은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주가를 띄어 올리고 막 난리를 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원이니 대창이니 하는 그런 회사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회사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기 그 야적장 그런 거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초전도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좀 알아야 한다. 그냥 뉴스 나오는 거 가지고 올라타고 지랄하고 그래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는 아직까지도 저기 지금 절대 온도에서 또 내지는 마이너스 100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초전도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상온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 그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난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좀 더 어느 쪽으로 우리 초전도라고 하는 거 그죠? 저기 내용을 이름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연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이 마감됐으니까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6포인트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은 5.8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은 많이 팔았네요. 기관들 특히 많이 팔았고 뭐 금융시장은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연기금도 팔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 투자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됐고 환율이 좀 또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9원 옵션 올라가서 1315원 70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신용등급 그 강등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미국의 위기가 미국의 위기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르는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지금 매도한 추세이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40, 40까지 내려왔네요. 투자 심리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 이렇게 심리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장비나 유통 쪽 외국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지만 매도한 것은 전기전자, 철강, 종이목재, 화학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서비스 쪽에 아마도 이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 요건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몸통으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야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마지노는 이제 저기 그 120일이죠. 120일선 2530 정도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20일을 지키면서 올라 붙였어야 했는데 오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20주봉을 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월봉도 아직까지는 뭐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한 전망은 중립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잠깐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좀 밀려 내려왔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초전도체의 몰락이 2차전적으로 좀 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조선주들은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리는 것은 네이버, 영어무역. 오늘 뭐 그 서비스 쪽에서 네이버 쪽을 좀 매도를 한 모양이네요. 얼마 전에 몰랐었는데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EM텍, 포스코 DX, 오스코텍, 태광, 하나기술, 에코프라이, 젠, 파두 이런 것들 불났고요. 밀리는 건 신상, 델타테크, ST팜, 시젠. 시즌이 요즘에 좀 변동성이 있네요. 필에너지, 하이드로리튬, 셀바스 AI 이런 것들이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테마에서는 뭐 원자력 기타제라든지 자원개발,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행제, 그리고 지소금속, 조선해양플란트, 에코선 이런 것들이 움직였으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시 주변 자금을 잠깐 보면 여전히 미수가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결국은 이렇게 쌓여있는 이 미수금들은 결국은 반대 매매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자,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한풀이 꺾이는 모습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좀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달러 강세적으로 갈 거로 봅니다. 원유 가격은 여전히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환율 치고 올라가죠.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가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외국인은 지금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게 돼 있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가두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두리가 위에 쪽에 있어요. 이거는 실현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야 수익을 내는데 지금 포지션들이 개판이 돼버렸네요.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기세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일하고 모레 결국 이제 목요일이 그 선물 옵션 만기가 되니까 내일하고 모레 저기 그 지수 전망은 내일까지는 좀 밀릴지 모르겠고 모레는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위칭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금리는 오늘 살짝 내려왔고 경기 지표들을 오늘 발표되는 것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 그 원유 재고들이 그 나오게 되니까 원유 재고를 보게 되면 이제 유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10일 날 이제 중요한 CP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정도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HTS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심리 조정은 끝났고 지수는 하방 경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내일하고 모레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불리하고 저기 그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이니까 위칭데이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까지 가고 오후에는 좀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뉴스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롤러코스터산 초전도체주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밀린 거에 대해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이 하락됐다. 이건 뭐 나중에 중국 수출 데이터를 이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응집물리이론센터 발표가 나왔는데, 그동안 LK99, LK99이 초전도 체인지 여부를 검증해온 CMTC는 이날 오전 X의 LK99은 상호가 조언해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LK99은 초전도가 아니다.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K99 초전도성이 아니라고 해서 급락한 거예요. 급락하는데 여기 서남, 덕성, 모비스, 서원, 고려제강, 파워로직스, 원익, PNE 제가 볼 땐 대부분 전부 다 초전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자들이. 2차전지도 빨리 탔어야 했네. 8월에 에코프로 상개미는 평균 손실이 11%다. 아니 그전까지 잘 올라갔고 다 올라오고 나니까 8월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합류하지 못한 테마는 그냥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거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붙으면은 아주 그냥 이 상태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돈 안 벌고 싶습니까? 저도 벌고 싶어요. 따라가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따라붙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아주 지나서 보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잃어버린 10년 끝내고 슈퍼사이클 올해만 147% 순항이 무슨 얘기냐? 조선이란 말이에요. 자, 2차전지 기업수자 광풍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투심이 두더지를 치다 횡보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업황이 지난 2007년 초황기 근접했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 수출 내지는 수주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서 조선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따라붙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면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그것이 이게 하나에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크 테이커들, 그렇죠? 위험을 아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었고 정상적으로 본다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렇다면 미포, 삼성중공업하고 미포도 사실 불안했던 것이 얘네들이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다면 현대중공업 정도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오션 외에 삼성, HD,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79, 74%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미포도 각각 18%, 11%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오션이나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삼성중공업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미포 같은 경우는 수익률 키 맞추기를 하러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지금 봤듯이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 다 안 좋죠. 하지만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조선주들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이 원유라든지 아니면 LNG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야 되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원유 ETF 같은 경우에 하게 됐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들 매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동성이 떨어져요. 유동성 떨어지면 거래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살 때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우리도 문제입니다만은 중국도 또 그런 모양이죠. 중국 수출도 급감, 항생지수 1.3% 급락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의 7월 수출이 또다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홍콩의 항생지수가 1% 이상 급락했다.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소에 따르면은 7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5% 급락했고 수입도 12.4% 급락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뭐 무역 아니죠. 뭐 이건 지금 무역 수지는 이제 규모를 봐야 되는 거지만 특히 대미 수출이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수출은 24.1% 감소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상저하고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얘기는 다 개뻥인 거예요. 개뻥인 거예요. 잼버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선거 끝나고 그렇죠? 선거 끝나고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선거 끝나고 주식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겠구나 이런 말씀 드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각자 도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나 수출, 수주 이런 데 주목을 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가 이제 만기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는 조금 달리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내일은 방송 올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제사가 있어서 제사 준비 때문에 또 저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어려우니까 큰 테두리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